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손상대 TV의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 듣겠습니다. 서울고법은 10일 오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오는 13일자로 예정된 고법 부장판사 사무분담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교체됨으로 인해서 향후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있던 함상문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또 자배승인 최항석 고법판사도 형사부 근무 2년을 채워서 교체될 가능성이 크고, 주심을 맡고 있던 김민기 고법판사는 형사부 경력이 1년에 거쳐서 잔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사와 관련해서 서울고법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 서울고법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무분담 변경안을 의결했고, 법원장은 의결 내용대로 법관 사무분담을 최종 확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자 생활을 했으가 아니라 어떤 사물을 보고 볼 때 생각하는 바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방송에서 드리는 말씀은 누구와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합리적 의구심을 해본다면 이게가 제일 가깝지 않겠느냐는 이런 비중에 따라서 그걸 뉴스 까보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혹시 다른 사람들은 그거 문제 없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흘러들어버리는 이런 뉴스들을 그 안에 숨어있는 꼼수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집어내서 뉴스 까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재판과는 달리 왜 이 재판은 선고를 2번이나 미룬 것도 모자라서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 2부 재판장까지 바꿔야 하는가 하는 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2심 변론 제기했을 때 서초동 법원 앞에 가서 몇 시간을 집회를 하고 그 법원을 뺑글뺑글 돌아서 법원 그 앞에까지 가서 심지어 차문호 재판장이 지금 조화까지 보내고 제발 좀 법대로 하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분이 바뀐 겁니다. 물론 고법의 설명대로 법관 사무분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무분담 변경안을 의결을 했고, 법원장은 의결 내용대로 법관 사무분담을 최종 확정했다는 정상적인 인사로 저도 사실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그 이유는 추미애 장관 취임 후에 단행됐던 2번의 검찰 인사가 학살이다, 대학살이다 같은 이런 국민적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나 그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비판을 받았고, 한 발 더 나가서 법조계 상당수가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추미애 1, 2차 인사에서 너무 신뢰를 잊어버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실이라 해도 진실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첫째 의구심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 김경수고 사건도 일반 사건이 아닌 선거와 관련한 댓글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구심은 이 사건은 이미 지난해 12월 24일과 지난달 21일 두 차례 선고를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고를 연기할 이유가 있다면 계속해서 연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중요성을 볼 때 더 이상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런 판단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 그것이 인사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판장이 교체가 되면 김경수 사건의 선고는 4월 총선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재판을 수도 없이 받아본 제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만약 재판장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총선 전 선고가 가능했을 것이라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24일과 지난달 21일 두 차례나 선고를 연기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달 21일은 변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것도 하루 전날인 20일에 다시 2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제기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한번 따져본다면 최초에 지정되었던 선고 기일은 변론을 제기함으로써 효력이 없는 것이고 변론이 제기되면 심리를 다시 하고 심리를 마감하면 다시 선고 기일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고 기일의 연기가 아니라 새로운 선고 기일을 심리가 끝나고 다시 정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김경수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 법관 이동으로 판결 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서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차부장 판사를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적법한 인사이동이라고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판장이 바뀌면 그 사건 자체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새로운 재판장이. 더욱이 이번에 차문호 부장판사 그 자리로 옮겨온 함상훈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있다가 왔습니다. 물론 어디에서 와도 어떤 업무든지 판사들이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이 보통 예민한 사건입니까? 어떻게 보면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대형 사건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대충 훑어보고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번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변론을 재개하면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런 심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 치명상을 입힌 청와대 하명수사인 부장선거 관련 문제가 공소장 전문공개로 완전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코너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법조인들에게 이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변론 재개 시점부터라 하더라도
4월 총선 전 선거는 어렵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변론 재개에 이어서 재판부 교체까지 됐으니까 김경수에 대해서는 항소심 선고는 자연적으로 더 늦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왜 굳이 김경수만 그래야 하느냐 이겁니다. 더욱이 이 재판이 1심도 아니고 항소심 재판인데 드러날 것은 거의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비슷한 사건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와 비교하면 이 사건의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 재판장 교체는 아무리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해도 결국 항소심 선고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항소심 선고가 결과에 따라서는 집권당에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당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1심만을 본다면 여건이 결코 유리할 수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심 결과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동안 드러난 정황들만 보더라도 결코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여당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항소심 선고를 한 번, 두 번을 미루면서 변론 재개를 또 했다. 그리고 재판장을 바꾸었다. 이걸 과연 우연의 일치로 봐줘야 합니까? 아니면 제 혼자만의 쓸데없는 의구심으로 봐줘야 합니까?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선고를 늦추는 이유가,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총선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 정권이 지나온 과거 현실을 보면 만약 항소심 선고가, 김경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벌써 선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봐라, 김경수 무죄잖아. 이거 보라고. 이러니까 이 우파 놈들 말이야. 막 이런 날 이걸 막 그냥 프레임 짜고 그냥 막 그냥 우파 뭐 검찰 공격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선거에 쫙 써먹고 싶었겠죠. 근데 판단을 해보니까 결코 유리한 게 없어. 그러면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 다 동원해봐. 세월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겠죠. 잘 한번 보십시오. 1심에서는 김경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집시법 위반인데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거 편은 봐주고 손상되는 반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1심 선고 뒤에 김경수가 법정 구속됐지만 어쩐가 지난해 4월에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서 석방이 됐습니다. 저는 구속 적부심도 보석 허가도 모조리 다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2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의 업무 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 총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봐야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높아진 것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이 혐의만 보십시오. 김경수는 드루킹 김씨등과 공모해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 6천 개 달린 그 댓글 118만 8천여 개, 총 8,840만 회의
공감, 비공감, 추천, 반대, 클릭신을 보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한한 혐의,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거를 제 날짜에 했다고 하면 과연 이게 무죄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거 전에 실행이 확정되면 결국에는 댓글 조작으로 이 정권이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면 김경수가 감옥에 재수감되는 순간 4.15 총선은 불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 반대편에 있는 저도 드는데 과연 이 정권이 아무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세상에 거짓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이렇게 되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정권 초기부터 적폐송장 칼날을 휘두르면서 전직 대통령 2명은 물론이고 입법, 사법, 행정의 수장들 모조리 잡아 넣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진실은 조금 늦지만 결국 거짓을 이긴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저의 이러한 의구심이 잘못된 판단이란 걸 증명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부가 이것을 선거 전에 한번 선고를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선거 후 선고보다는 선거 전 선고. 새로 오신 우리 판사님이 과연 어떤 강단을 갖고 계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것이 지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빨리 좀 보시고, 옆에 이제 다른 판사 물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빨리 결정하셔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항소심의 판결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로 오신 함상훈 부장판사께 제 개인적으로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